작년에는 완전 지배 관계의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됐는데 완전 지배가 아니라 이제 연결 지배 지분율이 100%가 아니라 지분율이 90% 이상만 되더라도 이제 연결 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겠다. 연결. 기본적으로 연결 납세 방식은요. 원래 하나의 법인 안에 이렇게 사업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A, B, C가 벌어진 소득이 전부 다 하나의 법인에서 벌어진 소득이니까 벌어진 소득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죠? 거기다 이제 초과세율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A에서 발생한 소득은 500이고 B에서 발생한 소득은 300인데 C에서는 소득이 마이너스 200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이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요. C를 떼내 가지고 얘를 다른 법인에 이렇게 팔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같은 사업분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고 또 같은 사업분에 있으면 좋은 점은 세금은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을 같은 하나의 법이니까 다른 사업에서 차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세금을 낼 때는 600에다가 세율법에서 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C를 따로 떼내 가지고 분사해 가지고 팔아먹기 좋게 얘를 이렇게 분사한 거지. A는 A 법인을 만들고 B는 B 법인을 만들고 C는 C 법인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 A 법인, B 법인, C 법인 나눠가지고요. C 법인에서 결손이 계속 발생하니까 따로 떼내서 뭐하기 편하니까 이제 팔기 편하죠. 이제 기업을 팔기가 편하단 말이야. 따로 떼내가지고. 그렇죠? 그런 구조적 측면에서 분사시키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지고 얘를 별도로 따로 파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소득을 여기는 그대로 500 발생했고 여기는 300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계속 소득이 결손인 거야. 소득이 계속 결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다른 이제 아예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C 법인의 소득을 A 법인과 B 법인의 소득금에서 공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금 얼마에 대해서 내냐면 800원에서 세금 내는 거지. 얘는 공제 안 되니까 바로 2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세금이 좀 더 많아지는 거야. 사업부 형태로 가는 거에 비해서 스피노프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근데 구조적 측면에서는 분사시켜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사업부 형태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세금을 동일하게 해줄게. 네가 구조적 측면에서 선택해. 세금은 동일하게 내게 해줄게. 세금은. 그래서 얘네들 다 원래 각각 다른 법인인데 이 법인들 예전처럼 전부 다 어떻게 하나의 법인이라고 법인 안에 있었던 사업부 형태로 가정해가지고요. 소득을 한꺼번에 다 합해가지고 그럼 소득 합하면 소득이 이제 600이 되겠죠. 전부 다 합한 소득에다가만 세율 곱해서 과세하겠다. 세금을 똑같게 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사업부 형태로 가든 분사시켜가지고 분할 법인의 형태로 가든 그렇죠. 사업부 형태로 가든 분사시켜가지고 분할의 형태로 가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같은 세금을 내게 해주겠다. 다만 그러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A, B, C를 분사시켜가지고 이렇게 각각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이 이 각 A, B, C 회사의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작년까지는 100%. 그래서 작년까지는 완전 지배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90% 이상만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연결 지배라고 해가지고요. 얘네들의 지분 몇 %를 90%를 이게 지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90% 이상을 얘가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의 회사처럼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세율 곱해서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손금이 여기서 퉁쳐지죠. 한꺼번에 합해버리면 다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소득이 6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분율 9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분율 90% 이상이 되면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합하는데 주의를 하실 게 676페이지 제일 밑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다 포함하래요. 다 포함해가지고 몇 %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주식은 제외한대요.
의결권 없는 주식 중에서 자기 주식은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 자기 주식은 제외.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이라면 걔네들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사주 조합이나 우리사주 조합 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누가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매수대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그렇죠? 그것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몇 퍼센트 이내의 주식이라면, 그게 총발행 주식의 5% 이내의 주식이라면, 그렇게 우리사주 조합이나 조합원 또는 주식대권 행사해가지고 행사한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누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다 A, B, C를 갑을 이제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연결납세 방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낼 때 이렇게 합하는 거 되느냐? 나 그러면 갑하고 연결모법인 갑하고 연결자법인 중에서 A, B만 나 이렇게 연결할 거야. C는 연결 대상에서 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한번 어떤 하나 회사 연결납세 방식 적용하게 되면요, 지분율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모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 중에 내가 선택해가지고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연결을 적용한다면 다 연결을 적용하는 거예요. 연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 연결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아시겠죠? 일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연결합세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럼 이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병렬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합세 적용하시면 되죠. 근데 이건 안 되네. 이거 갑이 A 거 요거 95% 갖고 있고, 또 A가 B 거 주식, A가 B 거 주식을 몇 퍼센트 갖고 있냐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연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연결은 갑이 연결 모회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연결 회사로부터 연결 지배를 받고 있는 법인은 또 다른 법인의 연결 모법인이 될 수 없어요. 연결 모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연결 모회사가 되는 거냐면 얘가 연결 모회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연결 납세 방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갑 A, B로. 그때 A는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는 게 맞는데요. 90% 이상 갖고 있는 거 맞죠? B는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럼 B의 지분은 얘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95% 보유하고 있는 자가 98%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간접 보유 비율을 곱하면 돼요. 교재에 적혀 있죠. (98%에) 95% 이렇게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된다니까요. 간접 보유 비율을 둘을 곱하면 돼요. 몇 퍼센트? 95에 98%니까 93점 몇 퍼센트? 93.1%? 그게 간접 보유 비율이에요. 95%와 간접 보유 비율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요. 그 간접 보유 비율도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직접 보유 비율 직간접 90% 이상이에요. 직접 90% 이상, 간접도 90% 이상을 얘 거를 그렇게 직간접으로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해가지고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 문 닫고 있는 법인이거나
무슨 각종의 투자회사, 종이상의 회사거나 동업기업 과세 특례 또는 톤세 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운 기업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연결합세 방식 적용해서 제외합니다. 그 법인은 합산해 가지고 과세할 수가 없는 법인들이에요. 세금을 특이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연결 모빈만 될 수 없는 법인은 일단 비영리 대국법인. 비영리 대국법인은 연결 모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해놓고서는 또 두 번째가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 지배를 받는 법인. 그러니까 A하고 B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얘가 다른 법인의 뭐를 지금 받아요? 연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법인의 연결보호회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연결보호회사가 되는 거죠? A와 B에 대한 연결보호회사는 전부 다 갑이 되는 겁니다. A는 직접, B는 간접으로 90% 이상이기 때문에 갑이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없고 얘에 대해서도 얘가 연결보호법인이 돼가지고 연결합세 방식을 적용하는 건데요. 얘가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갑이 누구냐면 갑이 비영리법인인 거야. 갑이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은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얘가 연결보호법인이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 있죠? 연결모호법인이 돼가지고요. A하고 B만 합해가지고 연결합세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갑이 비영리법인이라면 A가 연결모호법인이 되는 겁니다. 연결모회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갑이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니면 A는 연결보호회사가 될 수 없는데 A도 그냥 이 갑의 자회사일 뿐인데, 그죠? 근데 얘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의 지배를 받고 있는 A가 새롭게 연결보호회사가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연결사무연도는 연결법인별로 연결사무연도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통일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연결납세 방식의 최초 적용 신청 및 승인. 연결납세 방식은요 좀 까다로워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누구죠? 관할 지방세청장이에요.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냐면 최초로 적용되는 연결사무소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초로 적용되는 연결사무소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보호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장을 통해서 관할 지방세청장한테 신청, 결국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최초의 연결사무소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연결자법인의 추가입니다. 연결자법인의 추가는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자, 갑법인이 있고 A 95% 이상 갖고 있고요. B는 100%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합세 이렇게 정시하고 있는데, 연결합세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C도 지분율 90% 이상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 이 C도 90% 이상을 갖게 되게 되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C도. 아까 연결납세 방식을 뭐라고 했냐면 9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결납세 방식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얘도 90% 이상이 됐다면 C까지 포함해가지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납세 방식 적용하는데 언제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거냐? 언제부터 얘를 나의 자법인으로 볼 거냐? 연결자법인으로 볼 거냐? 언제부터 할 거냐? 이 C가 둘로 나눠져요. 내가 이게 90% 이상이 된 이유가 C라고 하는 법인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법인이고요. 주식을 외부에서 내가 취득해서 주식을 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분율이 90% 이상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원래 없던 회사인데 내가 처음부터 80%를 출자해 가지고 C 법인을 만든 거지. 원래 없던 회사인데
출자해서.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언제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거냐? 이게 두 개가 달라서 그래요. 출자해가지고 출자했다는 얘기는 설립했다는 얘기죠. 설립될 때부터 C를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얘는 언제부터냐면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면도부터. 설립일에 속한 사면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주식을 구입해가지고 90% 이상이 된 거야. 그러면 구입한 해 다음 사면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구입한 날에 다음 사업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주식을 취득한 사업년도에 취득한 사업년도에 다음 사업년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한다. 다음 사업년부터. 언제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거냐 시기가 달라요. 출자해서 설립하면은 설립일에 속한 사업년부터 바로 연결납세 방식 적용하는 거고요. 주식을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다음 사업년도부터 취득한 사업년도에 다음 사업년도부터 90% 이상인 건 확실하고요. 90% 이상인데 이렇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얘를 C를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거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결납세 방식의 포기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결자법인의 배제. 반대로 연결보호법인의 연결지분을 갖지 아니하게 되거나 지분이 90%였는데 지분을 팔아가지고 얘가 다시 80 몇 %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지배관계가 아니잖아요. 연결지배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결보호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연결사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자법인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게 변경이 되면은 언제까지 신고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절차까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산 문제에서는 그래서 연결납세 제도의 계산 구조를 통해서 연결사무연도의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것만 좀 제대로 할 줄 아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쭉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납세 방식의 개요, 그렇죠? 한번 연결을 적용하게 되면 연결 가능 자법인은 전부 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지만 된다는 거. 병렬식이 아니라 이렇게 직렬식도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럼 모회사는 갑이 되는 거고 AB가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B는 손자회사인데 그냥 다 자회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납세 방식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연결납세 방식을 얘가 모회사가 돼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다. 얘가 누구라면 비영리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은 연결보호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얘가 연결모회사가 돼가지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연결모회사가 돼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회사의 주식이 90% 이상이 되면 얘도 뭐를 적용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지만 되는 건데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90% 이상이 됐다면 취득일에 속한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거고 얘가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출자해가지고 설립된 회사라면 출자일에 속한 사업, 그러니까 설립일에 속한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거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그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정확하게 다 풀어내는 것까지는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가성비 좋게 4, 5분, 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70% 가까이 맞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딱 필요한 것만 봐가지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연결 끝나면 합병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연결 합병까지 다 끝나진 못하는데 연결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합병도 내용 정리 어느 정도 좀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병까지 다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합병이 끝나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수업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내일 하고 내일 수업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이 저예요. 내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 합병까지 해가지고 끝나요 법인세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모의고사 언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미리. 내일 합병도 한 어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나머지 합병 정리 다 해가지고 합병도 모의고사 문제 나오긴 할 거니까 모의고사 언제 보면 좋겠어요? 한 월요일 날 했으니까 어차피 주말에 또 공부 엄청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요일도 공부, 수요일 날 보는 거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느낌이 이거 안 보겠다는 얼굴 표정인데 그러면 평균 50점 이런 것도 없어요. 안 보면은 빵점이야. 그럼 아시죠? 빵점 들어가서 평균 내는 거야. 빵점이 들어가가지고 평균 내면은 평균이 확 떨어지겠죠. 무조건 봐야 돼. 응? 아 좀 본다고 좀 해주세요. 볼 거죠? 수요일 날 어때? 수요일 날 괜찮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다 끝날 거예요. 법인세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